안녕하세요, JD입니다. LA 에인절스의 마이크 트라웃이 사실상 시즌아웃 되었습니다. 에인절스의 조 매든 감독은 15일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트라웃의 복귀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나는 그가 복귀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 올 시즌 내에 트라웃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시사했는데요. 지난 5월 17일 클리블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주루 도중 종아리 부상을 당한 트라웃은 2도 염좌로 6에서 8주 결장을 진단받았습니다. 7월 올스타 주간 때만 해도 매든 감독은 트라웃이 잘 회복되고 있으며 후반기 2주 안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던 부상이었죠. 하지만 트라웃은 결국 시즌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회복이 완료되어 더 이상 문제가 없고 트라웃 본인도 상태가 좋다고 생각해서 운동은 하고 있고 때문에 지난달부터 원정에도 팀과 동행하고 있지만 막상 온필드 훈련을 하고 나면 종아리에 통증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복귀가 미뤄지다 보니 9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라웃이 포지션 변경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커리어 내내 중견수였던 트라웃은 2013년 이후로는 지명타자로 가끔 출전한 걸 제외하면 한 번도 중견수 외의 포지션을 보지 않았는데요. 3회 MVP 수상자이자 윌리 메이스, 미키 멘틀과 더불어 역대 최고의 중견수들 중 하나로 꼽히는 트라웃이지만 이제는 코너 외야 전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상입니다. 2016년까지 부상자 명단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트라웃은 휴식 차원에서 한 번씩 빠진 걸 제외하면 매년 대부분의 경기를 소화해왔는데요. 2017년 도루 과정에서 손가락 부상으로 처음 부상자 명단에 오른 이후 2018년 손목, 2019년 사타구니와 오른발, 2021년 오른쪽 종아리 부상으로 수십 경기씩을 결장하며 점점 출전 경기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 들어 하체 부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수비 커버 범위가 가장 넓은 중견수 포지션에 대한 부담이 누적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슈퍼스타급 중견수들을 보면 윌리 메이스는 77kg, 조 디마지오는 87kg, 미키 멘틀은 88kg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체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라웃은 데뷔 시즌부터 210파운드, 약 95kg으로 이들보다 훨씬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에 벌크업을 통해 몸을 불린 이후로는 프로필상 체중으로만 235파운드, 약 106kg의 거구인데요. 풀타임 첫해 49도루로 아메리칸 리그 도루왕을 했던 트라웃은 2019년 이후 단 14개의 도루만 하고 있을 정도로 20대 중후반부터 도루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하체 부상이 늘고 있고 때문에 이제는 중견수보다 수비 부담이 덜한 코너 외야로의 전향이 장기적으로 그의 커리어에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수비 부담이 줄고 부상 위험이 적어지면 공격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수비력입니다. 리그 최고의 오툴 플레이어로 알려진 트라웃이지만 수비는 데뷔 초를 제외하면 메이저리그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데요. 트라웃의 커리어 수비 성공률은 99.3%고 2015년과 2018년, 단축 시즌이었던 2020년, 그리고 올 시즌 부상으로 아웃되기 전까지는 수비 성공률 100%를 기록했을 만큼 매우 안정적인 외야 수비수입니다. 측정 방식과 기록이 발전하고 세이버 매트릭스가 발달하기 이전, 예를 들어 버니 윌리엄스가 골드글러브를 받던 시절이라면 트라웃 역시 골글도 몇 개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감에도 불구하고 트라웃은 타구 판단 속도, 가속도, 그리고 어깨가 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수비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송구가 발전해 이제는 리그 평균 수준의 어깨를 가졌지만 타구 판단과 가속 능력은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좋은 수비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빠른 발로 유명하지만 수비에서의 가속 지표는 매년 마이너스로 수비할 때 본인의 빠른 발을 100%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눈에 띄죠. 특히 2020년을 기점으로 트라웃의 수비력은 크게 하락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단축 시즌이던 2020년과 올 시즌 부상 전까지의 트라웃은 단 한 개의 실책도 범하지 않아 약 750이닝 동안 수비 성공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트라웃의 DRS는 마이너스 12, UZR은 마이너스 3.6인데요. 150경기 환산 UZR은 무려 마이너스 10.1로 현재의 트라웃은 좋지 않은 수비수가 아니라 나쁜 수비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만큼 수비에서의 하락세가 분명합니다. 때문에 저는 커버해야 하는 수비 범위가 좁은 코너 외야, 특히 강견을 요구하는 우익수보다
어깨가 강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송구와 안정적인 수비력을 갖추고 있다면 소화가 가능하며 실제로 데뷔 초에 759이닝을 소화한 적이 있는 좌익수로의 전향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유는 대체 자원입니다. 트라웃의 에인절스 커리어 내내 다른 외야수들은 버논 웰스, 토리 헌터, 자시 해밀턴, 제이비 셔, 콜 카룬, 맷 조이스, 라파엘 오르테가, 브라이언 굿윈, 저스틴 업튼 등이 있었는데요. 이 중 웰스와 헌터가 있던 시기는 트라웃이 리그 최상위권 수비수였던 시절이고 해밀턴은 5년 계약 중 2년 만에 팀을 떠났고 셔, 조이스, 오르테가, 굿윈, 업튼 등은 좌익수에 놔도 수비가 구멍인 선수들이었습니다. 중견수를 본 적도 없고 우익수 골글 수상자인 카룬을 옮기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결국 에인절스는 트라웃을 좌익수로 옮기면서 중견수를 새로 영입하는 게 아니라면 종합적으로 평균 이상의 수비는 해주는 트라웃을 중견수로 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좌익수를 봐온 해밀턴이나 업튼 등이 모두 고액 장기 계약자로 안 쓸 수가 없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트라웃의 포지션 변경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대체 자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팀 내 타자 최고 유망주 1, 2위인 조 아델과 브랜든 마시가 모두 중견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델은 수비가 처참하기 때문에 우익수로 키우고 있지만 올 시즌 콜업된 마시는 그래도 중견수로 평균 수준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데뷔 첫 한 달 동안 타율 1할 오픈 5리, OPS 0.472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높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던 마시는 8월 12일부터 타율 3할 3푼 6리, 2홈런에 OPS 0.862를 기록하며 서서히 빅리그 무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에인절스 개막전 로스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트라웃의 긴 결장과 최근 들어 급격히 하락 중인 수비, 그리고 젊은 마시의 나이를 감안하면 마시가 중견수를 보는 것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수 양면에서 생산성이 전혀 없는 저스틴 업튼의 계약도 내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에인절스가 굳이 업튼의 자리를 위해서 좌익수를 비워줘야 할 이유도 이제는 없어지죠. 실제로 트라웃의 결장이 예상보다 길어지던 7월 말 에인절스 수뇌부와 매든 감독은 트라웃과 포지션 변경을 논의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트라웃은 다리가 나으면 중견수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반응을 보였고 그 후로도 본인은 중견수로 돌아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때문에 저는 2022년은 트라웃 본인의 의지도 있고 업튼의 존재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중견수로 복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머지않아 좌익수로 컨버전하는 편이 팀에게도 트라웃 본인의 커리어에도 더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트라웃의 포지션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